정부가 공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제한하면서 농어촌공사가 민간개발업체를 공모합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 몫이 8,600억 원을 넘어 민간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백제 유적지구를 본격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감염병에 걸린 전북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감염병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주시가 아중지구의 생태수변공원과 레일바이크장을 만들기로 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이유로 공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민간개발업체를 공모합니다. 민간기업 참여로 새만금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업체 투자 몫이 8,600억 원을 넘어 투자 기업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올 연말쯤 새만금 산업단지를 개발할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추산한 민간업체의 참여 몫입니다. 올해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쓴 돈은 농어촌공사가 4,138억 원이지만 민간기업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17년 이후 민간기업이 새만금 산단 조성에 쓸 예산을 8,635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에 8,600억 원을 투자할 민간기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이제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참여가 없으면 저희 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거 그대로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공기업의 간접 투자 방식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일 예정입니다. 공기업에서 직접 투자는 안 하더라도 PM 등의 방식을 통해서 민간 투자에 컨설팅을 한다거나 자문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면서 안정성을 높여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아도 민간기업이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8,600억 원을 투자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놓인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이 과연 어느 정도의 민간 투자액을 유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죠. 전라북도는 등재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백제 역사유적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천억 원의 사업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0년 전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됐다는 소식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5년 전하고 지금 미륵사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기도 너무 잘 돼 있고 전시실도 너무 잘 돼 있고 애들을 체험할 수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라북도가 세계유산 등재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2만 명이던 관광객 수가 2020년엔 3배 많은 122만 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생산 유발 효과가 3,775억 원, 부가가치 효과가 1,514억 원, 고용 효과가 9,774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세계유산 등재 효과가 전북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4개 분야에서 3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사업과 새로운 백제 역사유적 관광 코스 개발, 유적 정비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익산 고도 르네상스 사업과 국립 익산박물관 건립, 핵심 유적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관건은 7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입니다. 시도 예산을 제외하고 국가 예산 3,200억 원, 민간 자본 2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세계유산의 등재가 됨으로써 국비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정치권 및 익산시와 협력해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 유적을 그 가치에 걸맞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익산시 대표단의 환영 행사가 익산 KTX역에서 열렸습니다. 익산시는 세계유산 등재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세계문화의 가치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유행으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감염병에 걸린 전북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방역 예산이나 보건교사 배치율은 개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현관에 마련된 손소독기에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각 교실에도 세정제가 비치돼 시간 날 때마다 손을 씻고 있습니다. 메르스 발병 이후 발열 체크와 손소독은 학생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이 끝나면 학교 내 방역 대책은 허술합니다. 매뉴얼대로 분기에 한 번씩 정기 소독을 하고 보건 부품을 비치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학교 운영 예산이 부족해 제때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서는 정말 체온계 살 거, 손소독제 이런 것들 살 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전북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감염병 환자는 4,200명이 넘습니다. 2011년과 비교해 무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도 봄철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벌써 감염병 환자 수가 2,2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감염병 관리를 해야 하는 보건교사의 수는 턱없이 적습니다. 전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4%로 학교 2곳당 1명꼴입니다. 보건 업무를 일반 교사가 해야 되거든요. 일반 교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뉴얼대로만 하는 거예요. 교사 정원 총량제에 묶여 보건교사 확충이 어려운 데다 교육 재정까지 줄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학생 감염병 관리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잠복기가 지난 2명이 해제되면서 격리 2명, 능동감시 2명 등 4명으로 하루 전과 비교해 2명 줄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10일 이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관리 대상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공기 전염을 막는 등 특수시설을 갖춘 음압병상 38개를 추가로 신청했지만 3개만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3개 음압병상실을 배정함에 따라 전북에서는 전북대병원에 3개의 음압병상이 추가됩니다. 전라북도는 3개의 음압병상이 추가되더라도 전체 음압병상이 8개로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의 메르스 퇴치 예산으로 308억 원을 추가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동북권 중심인 아중지구에 생태수변공원과 레일바이크장이 만들어집니다. 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상 산책로와 광장이 만들어진 전주 아중저수지입니다. 농업용 저수지에서 시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계절 따라 꽃도 피고 벚꽃 밑에도 있고요. 또 가을에는 또 여기서 또 음악회도 가끔 열으시고 좋아요, 여름으로. 전주시가 아중저수지를 수변 생태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후년까지 제트분수와 수막 공연 시설인 워터스크린, 생태습지와 야생화 단지 같은 시설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아중호수로 바꾸면서 호반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전라선 복선화로 폐쇄된 옛 아중역과 기찻길 터에는 철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레일바이크가 내년부터 선보입니다. 레일바이크는 전북에서는 처음입니다. 아중호수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조성을 하게 된다면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주 동북권역 관광명소로 서부 신시가지에 빌려 침체된 아중지구가 관광명소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전주 동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LED 조명을 생산하는 아이디시스가 전주에 공장을 짓습니다.
IDC에서는 오늘 전주시와 경기도 양주에 있는 공장을 전주로 옮기기로 협약했습니다. IDC에서는 내년까지 70억 원을 들여 전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에 LED 조명 생산 공장을 지은 뒤 7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당분간 국외 연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중국에서 연수 중이던 공무원 9명이 버스 사고로 숨짐에 따라 하반기에 예정된 국외 연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버스 사고 연수단 가운데 사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수생들은 오는 8일까지 쉰 뒤 9일부터 전북 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다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메르스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추천하는 맛 좋고 몸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건강한 생활 정원희 기자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살균 작용으로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연근에 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효능이 있습니다. 구운 마늘 연근조림은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하고 면역력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사포닌이 풍부한 도라지를 이용해 만든 도라지 차돌박이 샐러드, 면역력 효과가 높은 우엉과 당근 등을 넣어 만든 뿌리채소 영양밥, 몸속의 유해물질을 밖으로 빼내주는 폴리페놀과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한 양파를 이용한 건조양파 삼색 나물 또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적당한 조리법을 가지고 먹는다면은 메르스 예방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쇠고기는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가격이 비싼 게 단점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찾는 등심과 안심 등 특정 부위의 가격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질기다는 이유로 덜 찾는 목심과 설도, 우둔 등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숙성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결과 목심을 3주 동안 저온에서 숙성시키면 고기가 20% 이상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고기를 진공 포장해 김치 냉장고에 일주일 이상 저장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물을 가급적이면 적게 여닫기 때문에 고기 표면의 온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육질 변이 또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조리법 등에 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사이트인 농사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말 고창 바닷가에서 채취한 갯벌과 어패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제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검은 벌레는 멸강나방의 유충인 멸강충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제시는 방역 작업을 하면서 표본을 채취해 연구기관에 문의한 결과 멸강충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멸강충은 벼와 옥수수 등의 줄기를 갉아먹어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성충인 멸강나방은 주로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옵니다. 3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임실 제2농공단지 사업지구의 토지 보상이 거의 끝나 임실읍 이도리 땅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제해양관광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 군산 고군산군도 한 곳만 남았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 실무수습이 시작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부터 2주씩 두 차례에 걸쳐 로스쿨 원장이 추천한 학생 29명이 법원 실무수습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형사 재판 절차와 영장 실무 등에 대한 현직 법관의 강의를 듣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 등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14명이 오는 25일부터 1년 동안 출국 금지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14명의 체납액이 18억 원이나 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이미 타인 명의로 빼돌려 체납 지방세를 받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대율 저수지에서 남성 유골 2구와 여성 유골 1구 등 유골 3구를 낚시객 박모 씨가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 20-30년 전에 사망한 시신으로 추정된다며 유골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 늦게 임실과 진안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밤에도 최고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상 수서인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밤까지 30에서 최고 80mm가량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떨어져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2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북상하는 9호와 10호 태풍의 진로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며 기상정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